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배우다가 궁금한 적이 없었나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흔히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로마 제국이나 한 제국이 언급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넓은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지배한 영토를 측정해보면 기껏해야 15위 안팎에 들 정도니까요. 그것도 오늘날 존재하는 큰 나라들을 빼야 그 정도 순위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들보다 훨씬 큰 영토를 지배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은 제국이 아닌 단일 국가이고 2차 대전 후 현대의 나라들이기에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왕이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한 것을 끝까지 알아보는 한 번 한 번이 쌓일 때 여러분의 지적 근육도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12. 흉노. 전성기 시 약 900만 제곱킬로미터. 흉노는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설립된 최초의 제국이라 할 만하지요. 중국의 최초 제국인 진과 한나라가 설립될 시기에 몽골 고원의 유목민족인 흉노족이 세운 대제국입니다. 특히 흉노의 3대 왕 묵돌 선우가 기마병을 앞세워 주변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며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영역은 동서교역로의 중심인 비단길을 포함해 만주에서 아란해, 시베리아 서부에서 고비 서막에 이르는 것이었지요. 특히 한나라의 공격을 격파하여 한해 건국자 유방에게 형제의 예를 강요하고 조공을 받아내기도 했답니다. 당시 흉노의 지배 영역은 세계 1위라 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진 진과 한에 가려져 그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9위. 제국주의 시대의 미국. 전성기 시 약 1013만 제곱킬로미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성장한 13개 주가 마침내 독립을 획득하면서 미국이 탄생하지요. 이후 프랑스, 영국, 멕시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구매를 통해서도 계속 본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들이 사업가 출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일까요? 미국은 영토 확장에 있어서도 전쟁만큼이나 구매 방법도 아주 자주 사용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서부 개척도 영토 확장에 톡톡한 몫을 하지요. 이어 러시아로부터 본토와는 좀 떨어진 알라스카를 사들이고 하와이까지 스스로 미국에 편입해 들어옵니다. 특히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웨이크 섬까지 손에 넣게 되지요. 이후 1917년에는 덴마크로부터 버진 아일랜드까지 싸들이면서 당시 미국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1946년 하필 미국의 독립일인 7월 4일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며 미국은 오늘날의 영토에 이르게 됩니다. 8위. 포르투갈 식민제국. 전성기 시 약 1050만 제곱킬로미터. 15세기 후반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태양의 시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되지요. 이후 포르투갈은 세계를 누비며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을 식민지로 만들며 제국주의 시대의 선봉장이 됩니다. 당시 교황의 중지 아래 스페인과 조약을 체결해 세계를 양분에 가질 정도로 해양 강대국이 되었답니다.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앙골라나 모잠비크, 중국의 마카오 등이 모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요. 7위. 우마이야 왕조. 전성기 시 약 1110만 제곱킬로미터.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는 원로원에서 선출하였지요. 이를 전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반대파인 무아위야가 권력을 잡고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는 왕조를 세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이슬람 세력은 최대 영역을 확보하며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요. 이들은 인도 북서부로부터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나마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그 유명한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들 세력을 막아내어 서유럽은 그 명맥을 지켜낼 수 있었지요. 6위. 프랑스 제2식민제국. 전성기 시 1150만 제곱킬로미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 역시 해외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지요. 초기에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에 이르는 땅을 손에 넣지만 영국과의 전쟁으로 대부분 상실하고 말지요. 이때를 프랑스 제1식민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아프리카 알제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영역을 손에 넣으며 프랑스 제2식민제국 시대를 열지요. 이때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며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5위, 스페인 제국. 전성기 시 1370만 제곱킬로미터,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한 스페인은 가장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며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전염병을 전파하며 너무 쉽게 아메리카에 있던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식민지를 건설하지요.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 괌 등 여러 태평양 제도들을, 아프리카에서는 서부 해안 일대를 장악해버리지요. 여기에 신성모 마제국과 포르투갈까지 상속받기도 하고요.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 은 조세가 몰려 들어오고 그 지배 영역이 유럽과 세계 곳곳에 이르니 가장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4위, 청 제국. 전성기 시 1470만 제곱킬로미터, 17세기 초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중국의 마지막 왕조이지요. 이들은 유목민족 특유의 기마병을 앞세워 몽골, 위구르, 티베트 등을 차례차례 점령하며 오늘날 중국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위구르나 티베트 등 오늘날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국으로 편입되었으며 남쪽의 버마와 베트남, 그리고 히말라야까지 그 지배력을 펼치게 되지요. 강희제, 옹정제, 벌룡제로 이어진 이때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청의 최전성기였으며 소위 강권성세라 불리며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이지요. 3위, 러시아 제국. 전성기 시 2280만 제곱킬로미터. 러시아는 원래 모스크바 주변을 다스리는 조그만 왕국에 불과했지만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다 표트르 대제 때부터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하지요. 표트르 대제가 내정을 개혁하고 본격적으로 서구화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의 국력과 영역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후 예카테리나 2세가 영토를 남쪽과 서쪽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러시아 제국은 러시아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강국들에 비해 산업화가 크게 뒤처졌고 너무 늦게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는 등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오랜 전쟁과 피폐해진 경제로 6월 혁명이 일어나고 차르를 퇴위시키며 러시아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화국도 파벌이 나뉘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같은 해 11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며 소련 서해주의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지요. 한편 러시아 제국에서 핀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3국,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잠시 동안 존재했던 러시아 공화국의 영토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다가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자캅카스 등을 흡수하여 그 영역이 224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역사상으로도 러시아 제국에 이어 각각 5위와 4위가 되는 크기인데요. 모두 러시아의 계속되는 연장선상이라서 함께 3위 안에 포함해 소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연방의 영토 역시 러시아 공화국대와 거의 유사한데요.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 1위의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2위, 몽골 제국. 전성기 시 2400만 제곱킬로미터. 몽골 부족의 일개 도망자에 불과했던 태무진은 분열되어 있던 몽골을 통일하고 본격적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칭기즈칸이지요. 그는 강대국이었던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에서 러시아의 볼가 강에 이르는 드넓은 영토를 정복해버립니다. 이어 그의 후계자들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러시아 동남부를 거쳐 헝가리까지 손에 넣지요. 또한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며 이슬람 영역까지 흡수합니다. 여기에 중국 전역까지 통일하며 원이라 칭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그 지배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이로써 원과 4개의 한국으로 이루어진 몽골 제국이 거의 유라시아 전역에 이르는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직접 연결된 땅덩어리로만 따진다면 명실공히 역사상 최고라 할 만하지요. 동서양을 망라하는 몽골 제국의 정복으로 무역로의 안전이 보장되고 수많은 물자들이 오가게 되지요. 이때 월등히 앞서 있던 중국의 물질과 문화가 서양으로 전해졌고 많은 유럽인이 풍요로운 중국과 아시아에 큰 자극을 받게 되지요. 또한 이때 몽골이 보여준 종교적 관용과 외교적 면책권, 국제적 지폐 등은 어떤 면에선 세계화된 현대의 자유무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답니다. 1위, 대영제국. 전성기 시 3550만 제곱킬로미터. 대항해 시대를 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번영을 부러워하던 영국의 헨리 7세는 해군력 강화를 선언하며 군함을 늘리기 시작했고 헨리 8세 때는 값싼 무쇠대포가 개발됐지요.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적과 젠트리 계층을 앞세워 식민지 개척에 뛰어듭니다. 이때 월터 롤리가 지금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도착해 그곳을 처녀 여왕에게 바치며 버지니아라고 명명하기도 했지요.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 명예혁명이 일어나 의회가 권력을 잡고 서서히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이후 펼쳐지는 왕위 계승 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전쟁으로 빚더미에 올라설 때 의회가 보장하는 신뢰로 인해 영국 왕실은 낮은 금리로 전쟁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강력한 해군력과 든든한 전쟁 비용을 바탕으로 영국은 승전을 거듭하며 기존 강국들의 식민지까지 접수해 나갑니다. 여기에 충분한 석탄 매장량 등으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대량으로 만든 상품을 식민지에 강매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갔지요. 그 결과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모든 대륙의 영국의 식민지가 들어서며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당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과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영국 땅이고 영국민에 속했는데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토와 인구에 있어 당대 최고였답니다. 마지막 참고로 10위권 밖에서 거대 영역을 지배한 국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11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입니다. 전성기 시 우리나라, 타이완, 중국 일부 지역, 베트남 등 약 800만 제곱킬로미터 전후의 영역을 지배했지요. 그리고 이후 순위에서 역사상 우리가 잘 아는 대제국들이 잇따라 등장하는데요. 12위, 한나라나 명나라 등 중국 통일왕조로 550에서 65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고요. 13위, 고대 페르시아 제국, 즉 아케메네스 왕조는 550만 제곱킬로미터를, 14위, 알렉산더 제국은 520만 제곱킬로미터, 15위, 오스만 제국 역시 약 520만 제곱킬로미터, 16위, 로마 제국은 500만 제곱킬로미터를, 17위, 훈족으로 불리는 아틸라 제국은 400만 제곱킬로미터, 18위, 무굴 제국도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영역을 지배했었답니다.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영역을 지배한 제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변방의 한 부족의 도망자에 불과하던 자가 세계 최대 제국의 지배자가 되는 것, 물건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총구석이라 직접 거래처를 찾아 나섰다가 대륙을 발견하며 최강 부국이 되는 것, 또 그 옆에서 부러움을 안고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하기도 하는 것, 그곳이 바로 현실의 인간 세상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바로 그곳이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현장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역전의 날들이 오기를 빌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